네, 이슈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경북에서는 가장 존경 내지는 추앙받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치적 존재감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 할 텐데요. 자, TK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랄까,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 같은 정치적 무게로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진행자가 이제 존경과 추앙이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민들에게 압도적으로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느냐? 한때 그렇게 했겠죠. 뭐 지금은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 전후에는 그렇게 됐겠지만 2016년도에 탄핵 국면, 2017년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고 난 뒤에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만 뭐 존경과 추앙까지 하겠네 이런 데서는 음.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지금 뭐 평가를 받고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징적 존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여전히 살아 있지만 네.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분을 별도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TK는 어떤 정치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그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민심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나누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정치인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들, 박근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네네.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또는 일정하게 정치적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 본인이 대구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를 하겠다는 분, 특히 뭐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한 이제 필요성이 있는 존재,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으면 본인이 정치 입지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될 거고요. 예.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마도 다음 총선을 생각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손을 잡아야 되는 파트너 아니면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괜찮게 생각한다면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정치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표를 얻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손을 잡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과거에는 그런 도움이 뭐 비율로 따져서 보면 뭐 100 정도 됐다면 지금 현재는 한 10이라도 되겠나? 뭐 10은 좀 넘겠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느껴지겠지만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예비 정치인을 돕기 때문에 나의 정치적 미래에 더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렇게 가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 존재감은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역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과 거의 이제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존재감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추앙하는 그룹 쪽에서 비토를 놓기 시작한다. 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지 않아야 된다 또는 낙선 운동을 해야 한다. 그 낙선 운동 이제 낙천 운동을 해야 한다. 뭔지 이런 쪽으로 갈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 정리를 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지지 또는 어느 정도 공감을 얻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치적 미래를 넓혀주거나 또 속도를 더 내주게 하는 동력은 되기가 어렵지만 비토를 받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 진입 장벽에 좀 막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좀 내재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이분은 지금 기력도 많이 쇠해졌다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도도 해드렸고 경제적으로도 아무튼 상황이 좋지 않은 걸로 이미 알려져 있어서 뭐랄까요 인간 사람으로서의 어떤 에너지랄까요? 뭐 정치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다면 뭔가 예전처럼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한마디 한마디 툭툭 내뱉으면서 전국을 막 뒤바꿀 만한 그런 회오리를 만들어낼 에너지는 굉장히 좀 미약해 보이고 떨어져 보여서 다시 어떤 존재감을 스스로 부활시키려고 할까? 혹은 다른 조력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조차도 본인이 좀 부정을 하려고 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위치에서 보면 본인은 억울하게 탄핵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겠죠. 절대 다수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동의하는 당시의 보수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윤핵관이라고 또 지칭되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만든 또 일종의 기여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보수정당 내에 또는 보수정치 세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 본인은 지금도 여전히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할 것이냐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정치인이 정책 발언을 하는 것은 힘이 있느냐, 또 그것을 밀어줄 수 있는 공적 여론이 뒷받침되느냐 이런 것인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이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책 발언을 더욱더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 대목에서 본인이 탄핵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 심상들어 보면 이제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뭐 수십 가지의 죄목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고 검찰 조직이 자신을 억울하게 희생당하게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것이 미칠 정책 파장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놓을 수 있지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도움 또는 이제 이 되겠느냐고 정치적 계산으로 해봤을 때는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감정은 그대로 표출할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올만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발언을 더욱더 신중하게 할 것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탄핵과 관련된 본인의 평소 생각을 드러낼 수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육아읍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저에 있고 한 25억 정도를 들여서 이미 지어놓은 집을 샀고 그 과정에서 가로 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유튜버 쪽에서 돈을 10억을 빌려줬고 지금은 10억을 동생인 박지만 그 이지그룹 회장이죠. 이 갚았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10억 문제는 어떻게 이제 정리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거기에 지금 살고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또는 스스로 들고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 경북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 외에 정치적으로 소환해서 누군가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대구 경북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평가는 찬반이 갈릴 수 있지만 다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정치에 활용한다는 것이 우리 대구 경북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설사 박근혜 대통령과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실행하면서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는 것은 그다지가 아니라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존경심을 표시를 하든 아니면 여전히 탄핵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로 소환시켜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먼저 나서지 않아야 된다. 정치인이든 또는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지역민들이든 이런 것들은 좀 품격과 격조를 갖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대구에 계속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또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민심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의 불운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 것이 물론 좋겠죠. 근데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또 예상하기 힘든 그런 국면들을 늘 맞이해 왔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어떤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전직 대통령들을 늘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응해준다면 불행한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열고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TK에서의 존재감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이제 대구 민심이 경북 민심이 반응을 하는가 그걸 전망하는 자리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다. 그리고 탄핵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종의 정치 세력화를 규합해서 하게 된다면 또 그 시기가 정계 개편의 어떤 소용대리의 그 중앙에서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태어난다면 발생된다면 대구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요동치겠죠. 대구 민심이 왜냐하면 이제 탄핵이라는 문제는 찬반 양론이 과거에는 찬성이 70% 이상, 반대가 예를 들어서 이제 30% 전후, 뭐 이제 이런 정도였으면 지금은 탄핵은 역사적 사실로서 이미 잊혀지거나 거기에 대한 인지나 인식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탄핵이 옳으냐 그러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논란을 만들기 시작하면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파장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정치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또 비토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진행자가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가정의 아니라 예.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고도로 훈련된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어요. 예. 뭐 어떤 계기가 있다고 한다거나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본인이 언젠가 이 발언을 해서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것은 나오기 때문에 나온 이후에 대구 경북의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 것인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가정의 가정은 아니다.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여야 간의 정치적 이해득실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올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정계 개편이라고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일종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 세력 내에서 분화가 된다거나 민주당이 분화가 되는 이런 상황들에 탄핵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는 쪽이 뭐 좌우 중도 연합 운동 세력들이 지금 그 퇴진 운동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발언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이 부분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대구의 민심 또 어떻게 또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전망을 간략하게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전기현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이슈 탱크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